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에 3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재혼을 고민하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 세상엔 이혼이 무슨 흠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당사자인 저는 그래도 이혼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건 실패한 저의 결혼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도 사연살롱의 애청자예요. 그렇다 보니 사연 중에서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을 했다가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뜨끔하곤 했는데 저 역시 부모님이 반대하던 결혼을 밀어붙였다가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졌던 인생을 바로잡고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데 이런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저는 꽤 부유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제 위로는 8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반은 언니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저희 언니가 성격이 착하고 마음이 악한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저 언니로서 자기 할 도리를 할 뿐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기업에서 만나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두 분이 모두 계속 같은 직장을 다니셨는데 두 분이 능력이 있으시다 보니 저는 경제적으로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며 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공평한 것이 맞는지 다른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가정주부인 엄마를 둔 친구들을 가장 부러워했고 주말이면 각자 바쁘다고 회사에 가거나 집에서 일하는 부모님이기에 변변한 외식이나 여행을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그만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추억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유독 사람을 좋아했던 저는 부모님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 어떤 좋은 것을 사줘도 별로 기쁘지도 않았었죠. 선물로 자신들의 마음을 대신한 부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헤아릴 시간도 없는 듯 계속 바쁘게만 사셨어요. 그러니 저는 자연스레 부모님이 아닌 친구를 더 좋아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자친구를 부모님 이상으로 의지하며 함께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만난 남자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을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입학했어요. 취업도 바로 되지 않아 이력서를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통 가까이 썼는데 그때까지도 부모님의 용돈을 받았었던 탓인지 혼자 알아서 척척하는 언니와 다르게 저는 남들보다는 홀로서기가 늦은 편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도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생각을 못했고 어디서 그러던데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제가 그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해요. 그 좋은 나이와 감사해야 할 가정 환경이었는데 저는 왜 그때 그걸 알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기만 한데 그렇게 어렵게 취직에 성공한 회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뭐든 느리고 서툴렀던 저에게 남편은 사수로서 답답했을 텐데 괜찮다고 몇 번이고 같은 설명을 해주고 또 해줬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잘 따르다 보니 어느덧 서로 연애의 감정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이 생겼으니 그건 바로 당시 3년을 연애한 남편과의 결혼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본격적인 연애를 하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전보다 자주 못 봐서인지 서로에 대해 애틋함이 깊어져 결혼에 대한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에 비하면 조금 어려운 집안에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장이었고 그게 모성애였는지 측은지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뭐든 받기만 해봤지 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랑도 참 서툴기만 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엉뚱하고 귀엽다며 좋아해줬어요. 그렇게 뭐든 항상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었기에 설사 결혼 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둘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와는 달리 남편의 조건을 아시고는 남편을 만나볼 것도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반대가 현실로 다가오니 저는 마치 제가 줄리엣이라도 되는 듯 부모님에게 핏대까지 세우며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요. 아마도 그게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큰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야? 조건이 대수야? 중요한 건 사람 아니냐고. 나 우리 오빠 정말 사랑해. 엄마 아빠 반대해도 나는 결혼할 거야. 사랑? 그래, 사랑 좋지. 근데 사람들이 조건을 왜 따지겠어? 엄마 아빠는 너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야, 이거사. 세상에 자기 딸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결혼하라고 허락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딨어. 그래,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네가 어릴 때부터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라는데 홀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겠어? 아, 어떻게 된 게? 똑같이 내 배로 나왔는데 너는 네 언니랑 이렇게 다르니? 하나는 너무 정없이 계산만 해서 걱정이고 하나는 정이 약해서 고생할 게 뻔한데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속이 터진다. 둘이 반반씩 섞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엄마는 허락해 줄 수 없으니까 정 못 이어지겠음 그냥 연애만 해. 은정아, 아빠는 우리 딸이 빨리 결혼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도 당장 헤어지라는 소리는 안 할게. 대신 너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고민해봐. 네가 아직 남자를 잘 몰라서 그래. 사랑이란 게 이미 감성적인데 뭘 어떻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은 그렇게 해도 언니가 조건만 보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딱히 말리지도 않았잖아. 그럼 사랑은 뒷전이고 조건 맞는 남자랑 결혼하면 그건 행복한 거야? 네 언니가 좋다고 하잖아. 지금도 행복하다고 하잖아. 나도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행복해. 아마 언니보다 더 행복할걸? 가만 보면 엄마 아빠는 똑같이 위선자야. 됐고 둘 다 허락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저 조건만 따지는 사람들이라며 위선자라는 말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 제가 못된 딸이었네요.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희 집에서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헤어지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저는 남편도 저를 너무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어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애석하게도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고 그대로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부모님 허락 없이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신혼집은 저희 둘의 형편에 맞춰서 풀옵션 방 1개가 딸린 월세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그러자 당신들 생각과 무관하게 제가 신혼집 계약도 끝내버리니 결국 저희 부모님은 천룡까지도 끊겠다며 더욱 거세게 반대를 하셨는데 참 철이 없던 저였는지 부모님의 그런 반대가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모님이 아닌 남편과 살 텐데 지금 당장 천륜이 끊어진다 해도 저는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일 때문에 저에게 신경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가 원해서 하겠다는 결혼을 반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과 벽을 쌓으며 남편과 결혼을 했죠. 끝끝내 저희 부모님은 저의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는데요. 첫 시작이 남보기 창피했다며 시어머니는 어떻게 부모가 자기 결혼식에도 오지 않냐며 너무하다고 그 화살을 저에게 돌리셨어요.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대인관계를 다 끊든가 해야지.
내 주변에서 니네 부모님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정말 니네 부모님 해도 해도 너무해. 사람들이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면 다야. 그런 인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너는 오죽할까? 나는 뭐 네가 너무 좋아서 아무 말 안 했는 줄 알아? 그냥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고 널 며느리로 받은 건데 내 아들만 불쌍하지. 그런 집구석 딸이 뭐가 좋다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네 집으로 가. 그리고 당분간은 여기 오지도 마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잘 마무리 짓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시간도 길어지고 서준 씨 상처받을까봐 그냥 밀어붙였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참 가만히 있어도 열이 뻗쳐. 아니, 지네들이 뭐라고 내 아들을 반대해? 아무튼 너는 앞으로 시집살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부모님에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저에겐 애정이라는 걸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는데 처음엔 저도 겁나고 저희 부모님 원망도 했었지만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에겐 남편이 있으니 다른 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남편 역시 저와 똑같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계획하지 않았지만 저희에게 딸이 찾아왔어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던 날 저는 제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자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는데요. 어쩐지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마치 혼자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처럼 얼굴이 그늘만 가득했는데 저는 그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 실망해서 그런 건 줄 알고 한참 동안 남편 눈치를 보았던 날도 있었죠. 그러다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어요. 나 회사 사표 냈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었어? 뭘 물어. 그냥 그렇게 됐어. 뭐 좋은 소리라고 꼬치꼬치 캐무냐? 아니 그래도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 아기도 태어나는데 내가 놀라지 안 놀라겠어? 그러게 누가 대책 없이 임신부터 하래? 다른 여자들은 피임도 잘하던데 넌 정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자기야, 임신을 내가 혼자 했어?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나한테 화낼 입장이야? 그럼 뭐 너한테 빌어야 하냐? 잔뜩 성질난 사람 네가 긁으니까 그렇잖아. 가만 보면 넌 참 눈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아니 왜 화살이 거기로 튀어? 그래서 앞으로는 어쩔 건데? 아 몰라.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한 번만 더 바가지 긁었다간 여기 있는 물건 죄다 부숴버릴 테니까. 그 꼴 보고 싶으면 어디 해보든가. 저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겁이 났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사표를 내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실직한 남편이 마치 어떤 의욕도 없는 사람처럼 집에만 틀어박혀서 누워만 있으니 저는 점점 불안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저는 임신 중반부터 조상기가 있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심스런 생활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살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예정일보다 3달이나 빨리 아이를 낳게 됐는데 저는 저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아이는 언제 퇴원이 가능할지 알 수 없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남편은 보호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언니는 제 전화에 그러게 누가 그런 결혼을 하라고 했냐며 한 소리를 하면서도 병원으로 달려와 보호자 역할을 해주더군요. 평상시 언니한테는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언니가 처음으로 고마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고 남편은 그때에도 여전히 구직 활동은커녕 집안에 틀어박혀서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병원비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자 돌아온 대답은 니네 부모 능력 좋다며? 니네 부모한테 달라고 해라? 였어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때문에 발을 동동 거리게 됐는데요. 그러다 퇴직금 생각이 나서 어차피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 회사라 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퇴직금이 나오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무슨 미혼모처럼 아이는 병원에 남겨두고 혼자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 길로 회사에 사표를 내려갔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 정산이 될 것 같아서였어요. 회사의 돈 때문에 사표를 내고 그렇게 집에 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친정 부모님 생각이 처음으로 나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핸드폰 속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대신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 힘들었던 속사정을 하소연하듯 쏟아내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언니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 타령만 하더니 아주 꿀 좋다. 너 집에 전화 안 했지? 너도 참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집만 황소고집이야. 이럴 땐 그냥 부모한테 철판 깔고 의지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에 전화해. 싫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래. 언니처럼 꿀 좋다 하겠지. 근데 언니, 나는 3년이나 만난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람?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저는 언니의 말에 동감했어요. 언니는 늘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지만 저보다 분명 어른은 어른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못했어요. 그렇게 혼자 시뻘개진 눈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 자느라 제가 퇴원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니 서운함과 동시에 화가 나서 남편을 마구잡이로 깨웠죠. 저 역시 남편처럼 똑같이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참 어이가 없었네요. 뭐야?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가 사표부터 냈어? 너 지금 나 집에서 논다고 일부러 그러냐? 네가 그런다고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할 것 같아? 어쩜 말을 해도 그렇게 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래도 처음에 당신이 하도 우울해하길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걱정했었어. 그런데 당신은 뭐? 왜 사표 냈냐고? 돈 없어서 냈다. 우리 애 언제까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이라도 받으려고 냈다고. 지금 내 속이 어떤지 알기나 해? 그리고 당신 퇴직금은 어딨어? 회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퇴직금 받았다는 소리가 없냐고. 아씨, 또 바가지 긁냐? 퇴직금 다 썼다. 어쩔래? 넌 돈 많은 니네 집 뒀다 뭐 하려고 그러냐? 무슨 부잣집 딸이 돈 가지고 이렇게 궁상을 떨어. 정말 모자가 똑같은 소리를 하네. 나 우리 집에 어떻게 하고 시집 온지 몰라? 나 정말 당신 하나만 믿고 다 끊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게, 누가 그러라고 했어? 나는 잘 사는 처가 덕준 보나해서 그 더러운 수모도 다 참았는데 니네 부모님도 참 그렇다. 아무리 반대하던 결혼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딸을 버릴 수가 있어?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너 혹시 친딸 아니냐? 나 속은 거 아니냐고. 저는 그때 남편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저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되레 자기가 속았다며 방방 뛰는데 이런 꼴을 보고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등신 같았어요. 그때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던 때였는데 이렇게 금방 제가 제 결혼을 후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챙겨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는 딸아이 얼굴도 아른아른했고요. 하지만 제가 이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르던 남편은 뻑하면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오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들들 볶더군요. 심지어는 제가 못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까지 하는데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건지 원래 저런 사람인 걸 제가 잘못 봤는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금방 나을 줄 알았던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 저는 또다시 발을 동동거려야 했는데요. 그때는 제 코가 석자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연락에 한 걸음으로 병원에 달려왔고 병원비를 내주셨는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망정 이런 꼴이나 보여주게 되었으니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언니와 다르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저 조금만 기다리라며 ATM 기계로 가서 돈을 뽑아 100만 원을 제 가방에 넣어주시는데 눈물이 핑 하고 돌았어요. 부족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엄마한테 전화하기 그러면 아빠한테라도 해. 엄마 아빠 네 언니한테 들어서 네 사정 알고 있어. 그렇게 힘들면 연락을 하지. 어떻게 그래.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리고 결혼식에도 안 왔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해. 네 엄마랑 나 네 결혼식 갔었어. 그냥 손님처럼 몰래 보고만 왔지.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네 엄마 회사 휴직하고 아주 알아 누웠다. 뭐? 정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잘 사는 모습 못 보여줘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촬영까지 끊자고 했지만 절대 진심은 아니었다. 그러니 너도 오해는 하지 마. 엄마나 아빠나 어디까지나 네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네 엄마 추슬러지면 그때 더 깊은 얘기하자. 힘들면 꼭 전화하고 아니다 싶으면 아예 짐 싸서 들어와. 너 올까봐 우리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산다.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몸조리 잘 하라며 저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그때에도 밤새 게임을 했는지 컴퓨터도 끄지 않고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잠든 아이 얼굴을 본 순간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자는 동안 짐을 쌌죠. 이혼 서류를 꺼내놓은 채 아이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글쎄 다 싸놓은 제 짐을 일일이 뒤지며 남편이 돈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빠가 주신 100만 원을 찾아 혼자 시시덕거리며 아주 자기 주머니에 넣었는데 저는 그 모습에 눈이 돌아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아이는 놀라서 울고 남편은 냅다 도망을 치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게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은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는데 제 가방에서 훔쳐간 100만 원은 흔적도 없더라고요. 설마는 했지만 이렇게 저 인간의 쓰레기 같은 바닥을 본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 남편이 먹으려고 사놓은 듯한 소주 2병을 꺼내 고민도 없이 그 소주를 남편 얼굴에 쏟아 부어버렸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남편은 깜짝 놀라 뭐 하는 짓이냐며 벌떡 일어났는데 제가 네가 좋아하는 술 자면서도 처먹으라고 악에 받쳐 소리치자 이번엔 남편이 제 눈 앞에서 손을 올리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이 저에게 닿기 전에 남편의 그곳을 사정없이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숨이 넘어갈 듯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집에 오게 되었는데 이미 둘 다 이성을 잃고 있었기에 저희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경찰서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알아 누웠다는 엄마는 두 눈에 살기를 띠며 달려오다시피 하셨고 그대로 사정없이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는데 남편은 그때도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야,
사내 자식이 능력이 없으면 인격이라도 갖춰야지. 감히 내 딸을 이런 데 나오게 해? 그러고도 네가 가장이야? 누가 보면 모정이 넘치는 줄 알겠네. 그러는 장모님은 딸도 버리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혼자 오버하세요? 지금 보는 사람 많다고 쇼하시는 거예요? 너 이 자식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는 너는 직장도 때려쳤으면서 지 와이프를 출산하는데 뭐 했냐? 그리고도 네가 남편이고 애비야? 적어도 자기 새끼 병원비는 벌어야지. 한심하기는. 아빠가 준 돈 이놈이 들고 튀었어. 당장 우리 애기 기저귀도 사야 하고 분유도 사야 하는데. 뭐야 지금. 그러니까 나 하나 속이고 너 니네 식구랑 연락하고 지냈던 거야? 야, 너 진짜 무서운 여자였구나. 왜?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속였냐? 순간 저희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자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들고 온 핸드백으로 저희 아빠 등을 마구잡이로 치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고 힘이 얼마나 센지 경찰들까지 들러붙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제 평생 그런 난리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이 모든 건 저희 부모님과 제가 자기 아들이랑 엮여서 이렇게 된 거라며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참 기가 막혔죠. 내가 언제고 그쪽들 낯짝 한번 보러 가자고 할 판이었네요. 왜 내 아들만 잡습니까? 나도 그쪽 딸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치서방 마음 하나 잡지 못해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했는데 나라고 내 아들 신세 망치는 저런 애가 좋겠습니까?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렇게 싫으셨으면 반대를 하셨어야죠. 저는 허락해놓고 이러시는 게 더 악질이죠. 그리고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어떻게 자기 와이프 돈을 훔치나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셨길래 손버릇이 저 모양입니까? 아니, 부부 사이에 니 거 내 거가 어딨나요? 부부는 원래 한 주머니죠. 가만 보니까 댁내 딸이 말본새가 지 엄마를 닮았네. 그래요. 딸이 엄마 닮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쪽 아들도 염치 없고 억지 쓰는 게 딱 그쪽 닮았네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장 애들 이혼시키죠. 그래요. 바라던 바예요. 그리고 내 아들 신세 망쳐놨으니 그거에 따른 보상은 꼭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기 전엔 이혼에 찬성할 순 없어요. 누가 누구 신세를 망쳐요? 저는 제 딸 신세가 더 망한 듯 싶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한번 해보시죠. 일도 때려치고 집에서 술이나 퍼먹으면서 자기 새끼 낳으러 병원 간 와이프 챙기지 않고 돈이나 훔치는 저놈이 유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나중엔 자기가 불리할 것을 안 남편이 좋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저를 회유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셨죠. 그 결과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는 물론이고 아이 양육비까지 저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으로 이혼이 성사됐는데 남편은 재산도 없고 벌이가 없어 그 어떤 돈도 줄 수 없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더니 어느 날부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잠수를 타버렸어요. 시어머니까지도요. 이런 인간을 저는 제 가족도 버리며 선택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기만 해요. 그 뒤에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저는 부모님의 신세를 계속 지고 살았고 부모님은 손녀가 있어 집안이 밝아졌다며 오히려 좋다고 하셨는데 철이 들어서인지 저는 마냥 죄송하기만 했네요. 그렇게 딸아이가 2돌을 맞았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서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젠 슬슬 다시 직장을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아이 키우면서 안정적인 일은 역시 공무원밖에는 없다며 문제집을 하나를 안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라고? 네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공부에 왜 나이를 따져?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조건 해. 죽기 살기로 해. 그럼 안 되는 거 없어. 네 딸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네가 잘 사는 거야. 그건 나도 아는데. 알았어 언니. 나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볼게.
언니 말대로 죽기 살기로 해볼게. 저는 그 후 태어나 처음으로 공부에 열을 올리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그러는 중 엄마의 하나뿐인 혈육인 이모가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더는 미루지 못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저는 그런 이모의 부탁으로 이모가 운영하시는 뼈다귀 해장국집 일을 돕게 됐어요. 엄마는 괜히 공부하는 애 시간 뺏는다며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는데요. 이모가 아르바이트비도 준다고 하고 또 부탁도 하니 바쁜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을 돕기로 했죠. 그렇게 일을 도운 지 일주일이 되어갈 무렵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던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이모의 가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워낙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이라 아침 식사하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이면 점심 장사만큼 식당이 바빴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도 아침을 먹으러 온 듯했고, 저는 정신이 없어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식당에서 음식 서빙을 하는 저를 알아봤고 비웃으며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잘난 척 바가지를 긁더니 기껏 하는 일이 음식 서빙이냐? 왜? 니네 잘난 부모가 이번에는 돈을 안 줬나 보지? 엄마, 여기 재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먹어요. 그래, 나도 쟤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진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고작 이런 구질구질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혼 아주 잘했네. 할 말 다 하셨으면 이만 나가주실래요? 다른 분들 식사하는데 방해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그쪽들이 무슨 상관이죠? 당신 위자료며 양육비는 도대체 언제 줄 거야? 나 언제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알지? 뭐가 있어야 주지. 백날 털어봐라. 뭐가 나오나. 그리고 난 당신이랑 헤어지고 아주 잘 나가. 잘 나가는데 돈 한 푼 없다고 하니까 야구르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면 뭐. 조금은 생각해 볼게. 솔직히 말해봐. 너 나랑 이혼한 거 후회하지? 후회 같은 소리 하네. 됐고 영업 방해되니까 그만하고 나가. 나가요. 그때였어요. 제가 일하는 내내 아침이면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오는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때 온 거죠. 사실 그 손님은 오래전부터 이모 가게 단골인데 이모가 하도 괜찮다고 만나보라며 저와 엮어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의 상처도 크고 아이도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이모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저의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는데 저는 선뜻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죠. 그런데 하필 그렇게 전 남편과 만나게 되었으니 저는 저 혼자 괜히 신경이 쓰였고 빨리 이 사람들이 식당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전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뭘 그렇게 따지고 싶었는지 도통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 호감을 가진 남자는 진상 손님이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도와주려 다가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엔 제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네요. 내가 이 여자 전 남편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순순하게 이혼을 해줘서 열이 뻗쳐서 그러니 그쪽은 가서 밥이나 먹어요. 이 여자 말고 다른 직원도 있으니까 뭐 상관없잖아. 저기 혹시 성함이 최서준 씨 아닙니까? 거기 아주머니는 소미옥 맞죠? 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그 사람은 근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사람의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주춤주춤 뒷걸음을 쳤고 그대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가게 문이 나갈 땐 당겨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급한 나머지 문을 미는 바람에 어이없게도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강 형사님은 뒷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에 각각 채웠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던 것처럼 최서준 씨, 소미옥 씨, 당신들은 현 시간부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 남편과 시모는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거 있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영문은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영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은정씨, 이 사람들 무인 가게만 골라서 털고 다니는 모자 사기꾼이에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절도를 해서 이미 수배 중이었는데 여기서 잡게 되네요. 게다가 은정씨 전 남편이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은정씨도 많이 놀랐죠? 그리고 최서준씨 이미 오래전부터 사기 절도 전과 있어요. 다니는 회사마다 돈을 빼돌렸는데 걸릴 것 같으면 사표 내고 잠수 타는 게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은정씨 앞에선 전 남편이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은정씨, 밥은 이따 다시 와서 먹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은정씨도 잠깐 쉬어요. 괜히 다칠까봐 걱정이네요. 잠깐, 둘이 뭐야? 둘이 왜 이렇게 다정해? 혹시 니네들 뭐 있어? 야, 넌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를 만나냐? 절도범인 주제에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 내가 작작하고 나가자고 했지? 이젠 어쩔 거야. 무인 가게는 안전하다며. 너 때문에 다 늙어서 네 엄마 전과자 되게 생겼잖아. 팔자 한번 고쳐보려다가 신세면 망쳤네. 엄마도 쉽게 돈 벌어서 좋다고 했잖아. 자기도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래. 그리고 너 말은 바로 해. 너랑 나랑 상관이 왜 없어? 우리한텐 애가 있는데. 전 남편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덤벼들듯 말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생각에 이성을 놓은 듯 했죠.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에 형사님의 주먹이 날아갔고 이번에는 경찰이 자기를 때린다며 또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강 형사님은 그들을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 뒤 충격 때문인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일을 할 수 없었는데요. 같이 일하던 주방 이모가 저에게 오늘은 이만 집에 가보라고 배려해 주셨고 저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따 점심때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가게 밖을 나오는데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이젠 암이 된 사람이라 크게 상관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아이까지 낳았다니 순간 아찔하기까지 했는데 집에 돌아와 벽에 걸려있는 딸아이 사진을 보니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 이혼을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후 강형사님에게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다른 친척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저는 곧바로 위자료 및 밀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갈 무렵 강형사님에게 이제는 저와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는 고백까지 받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망설였어요. 또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제가 망설이자 자기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다며 절대 부담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좋아하던 제 본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불쑥불쑥 강형사님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공무원 시험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공부에만 매진하려 노력했죠. 그 결과 작년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는 3살이 되었고 저는 이제 어엿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었는데 이쯤이면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도 되겠죠. 요즘은 부모님하고도 예전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몰랐던 마음을 털어놓고 저도 부모가 되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요즘은 정말 행복합니다. 강형사님과는 결혼을 전제로 지금은 연애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남자에게 사랑까지 받고 있으니 매일매일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사 지난 날을 떠올리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실패한 결혼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제 딸을 얻었으니까요. 살면서 꼭 좋은 것만 있을 수 없고 꼭 나쁜 것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 결혼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저에겐 좋은 예방주사가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만약 지금이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분명 지금 겪고 있는 그 경험이 훗날 좋은 영양제가 되어줄 거라는 것을요. 절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가 지면 또 해가 뜨듯 우리는 또다시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길었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